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부자의 공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미국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성장주랑 에너지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녁에 있는 실적 발표부터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2일 금요일이죠. 자, 미국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대형주나 성장주 위주로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는 언론 타이틀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성장주랑 에너지를 작성해 드렸고, 자,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에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델타항공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블랙록도 4분기 실적 발표, 시티그룹도 4분기, 웰스파고도 4분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급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1월 15일 월요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날에는 미증시가 휴장을 맞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럼으로써 관련주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사건이랑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제런스키 대통령도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건설 쪽이나 혹은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해운이나 정유주, 사료주 이런 쪽도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공화당 경선이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 트럼프가 좀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트럼프가 그동안은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좀 보이면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항마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서 과거에는 뭐 전통 에너지 쪽이라든지 건설 쪽 그런 쪽이 좀 부각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래산업 위주로 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나 양자기술 그리고 5G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작성을 해드렸고요. 자, 더불어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12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인 이 솜즈가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병원에서 게시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뭐 서울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고려 안암병원이라든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각종 병원들마다 다 지금 처방이 게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메디포스트라든지 라이프 시멘틱스,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YJM 게임즈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이쪽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12월 산업 생산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11시 15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가 하는데 이때 개최를 하면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갤럭시 시리즈가 특징은 AI가 좀 들어간 핸드폰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화 중에도 AI 통역 콜이라고 통역을 해주는 그런 AI가 통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여행하시는 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시리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관련주라든지 혹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 제주반도체, 태성,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에이펙트,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들고 와봤고요.
생성형 AI 관련주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60만 원에서 200만 원대인 것 같고 용량에 따라 달라요. 용량이 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130도 될 수 있고 160도 될 수 있고 2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에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아도루 수호의 여신이라고 해서 1월 17일 날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뭐 여러 종류의 캐릭터를 뭐 조합해서 전투를 펼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이 게임이 인기가 흥행하는지 혹은 저조한지에 따라서 급등락을 또 보일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재료 소멸로서 급락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네오팩트가 자회사 웨어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추진에 대한 제공시의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서 변동성을 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코아는 알루미늄 관련주예요. 그래서 알코아의 실적에 따라서 알루미늄 관련주 국장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1월 18일 날 미국 임상종합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소화기암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고요.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단 이틀간 진행한다고 해요.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서는 파맵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그리고 차바이오텍, 앱클론, 이수앱지스, 매드팩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막 급등세를 보였던 이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을 못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퓨리또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보호예수 물량은 좀 크지가 않아요. 한 5% 정도 한 5% 정도인 것 같은데 0.5% 정도 0.5% 정도 돼서 한 9만 3천 주 정도 좀 출회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진 않고 좀 소폭 하향세를 좀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간 실업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노동부나 연준이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19일 금요일자로 보도록 할게요. 야, 드디어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사전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혼합 현실, AR이라든지 XR, 그리고 메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가격이 비싸다는 점으로 자, 흥행에 실패하면은 또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서는 MP부터 시작해서 자이언트 스택, 맥스트, 더부전자, 뉴프렉스, 포바이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갤럭시 24가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데요. 1월 19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예약자를 대상으로 선 개통을 하고 난 뒤에 31일부터 정식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선별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는 반면에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페이에서 1월 19일 날 자동차 보험을 좀 비교해주는 그리고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보험 관련주가 하락세를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네이버라든지 그룹주들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페노션 역시 3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추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락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SK케미칼 역시 글래노드 피동사제약 사업부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시를 재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오토엔이랑 그리고 PCL 그리고 켄타피아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호예수가 좀 해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10% 정도가 해제가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30%가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랩도 한 20% 정도 해제가 돼요. 참고하세요. 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